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광주 전남권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 목표의 하나인 지방시대를 실현하기 위한 국정과제 10개를 뒤늦게 확정해서 어제 발표했습니다. 여기에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메가시티 구축 등이 포함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미 윤석열 정부가 균형 발전에 역행하는 수도권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어 말뿐인 지방시대 정책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6번째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에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 정부가 뒤늦게 지방시대 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국정 과제를 추가로 확정했습니다. 지방 분권 강화와 메가시티, 기업 지방 이전 촉진과 지방 소멸 방지 등 10개의 과제입니다. 공공기관 추가 이전도 국정 과제로 확정됐습니다. 윤 대통령 공약인 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등을 포함해 수도권 공공기관을 혁신도시에 추가로 내려보내겠다는 겁니다. 광주는 AI 분야 등 35개 기관, 전남은 에너지 분야 등 41개 기관을 혁신도시 유치 대상으로 선별해 놓은 상황. 하지만 전국 10개 혁신도시의 유치 경쟁이 치열하고 이전 기관을 확정하는 데도 상당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역에 골고루 나눠주겠다. 근데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을 왜 그렇게 합니까? 그러면 공공기관 이전 보고 무슨 국가 균형 발전이란 말은 빼야죠. 또 똑같이 나눠 먹게 하면은 또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겁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기업의 지방 이전 공약과 투자 촉진도 당장은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 반도체학과 증원이나 수도권 공장 증설 규제 완화 등 수도권 중심 정책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에도 지금 AI 특구를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회발전 특구를 잘 활용하여 다른 지역보다 선점하는 연구를 조속히 시행해서 뒤늦게 확정한 지방시대 국정과제가 허울뿐인 약속에 그치지 않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민선 8기 첫 광주 전남 상생발전위원회가 내일 전남도청에서 열립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김영록 전남지사와 강기정 광주시장 등이 참석해 반도체 특화산단 조성 등 신규 협력과제를 논의하고 기존 공동협력과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2014년 10월에 구성된 광주 전남 상생위는 64개 협력과제를 발굴해 현재까지 34개를 마무리했습니다. 지난해 들어온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무단 이탈했다는 소식 어제 전해드렸는데요.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올해부터 보증금 제도 등을 도입했지만 현장에서는 별다른 효과가 없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외국인 계절 근로자 문제를 점검하는 연속기획, 오늘은 근로자 무단 이탈 방지 대책의 그 실효성을 따져봅니다. 이성각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법무부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무단 이탈을 막기 위해 외국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을 때 귀국 보증금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에 입국하기 전에 외국 자치단체에 보증금을 예치하고 약속한 기간을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가면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이에 따라 시군은 외국 자치단체와 협약을 맺으면서 대부분 이 같은 내용을 담았습니다. 무단 이탈을 막을 일종의 안전장치. 하지만 실제로 근로자들이 자국 자치단체에 보증금을 예치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외국 자치단체가 예치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아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예치 증서를 원래는 보내줘야 되는데 요구를 했는데 알았다고 하더니 그 뒤로 연락이 안 됐거든요. 올해 상반기 근로자 30여 명이 이탈한 강원도 인제군의 경우 협약을 맺은 네팔의 두 도시에 귀국 보증금 추징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지만 감감무소식입니다. 2번 보냈는데 2번 다 안 왔어요. 실효성으로 따지면은 이탈이 없어야지 이게 실효성이 있는 거잖아요. 또 일부 시군은 근로자들이 무단 이탈할 경우 해당 농가에 피해를 보상하겠다는 내용을 MOU에 담았지만 현실적으로 보상받는 건 역시 쉽지 않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네, 이렇게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운영을 자치단체에 맡기면서 발생하는 부작용은 또 있습니다. 계절 근로 사업 추진의 필수 조건인 업무 협약 과정에 현지 자치단체와 갈등이 생기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요. 이 과정에서 외교 마찰도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호 기자입니다. 충남의 한 오이 재배 하우스입니다.
수확 시기를 넘긴 오이들이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가지에 달린 오이들도 비뚤거나 변색해 볼품이 없습니다. 지난 봄 오기로 했던 캄보디아 근로자 4명 입국이 취소되면서 병해충 예방 소독 시기를 놓친 탓입니다. 그러니까 6사람이 할 거를 2사람이 하다 보니까 진짜로 중노동이 돼서 야간 먹고는 진짜 할 수가 없었어요. 계절 근로자 고용을 신청했던 아산시내 농가는 20여 곳. 캄보디아 자치단체와 MOU를 통해 노동자 100명을 데려오려고 했지만 무산됐습니다. 근로자 무단 이탈에 대비한 보증금 제도에 캄보디아 정부가 제동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외교 마찰 우려 속에 결국 아산시와 캄보디아 자치단체 간 계절 근로자 MOU 체결은 무산됐습니다. 현지 MOU가 취소되면서 아산시는 국내 결혼 이민자의 친척을 초청하는 방식으로 일손을 충원할 계획이지만 실제 몇 명이 입국할지는 의문입니다. 길게는 뭐 두라도 넘게 걸리고 뭐 그런 상황이거든요. 말 그대로 이게 계절 근로자 아닙니까? 계절이 지나면은 아무 의미 없는 이런 근로자가 되는데 심각한 농어촌 일손 부족을 외면할 수 없어 떠밀리듯 MOU를 추진하지만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시달리는 자치단체들. 정부 차원의 시스템 보완이 시급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오늘 새벽 5시 반쯤 담양군 담양읍의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당국이 4시간 가까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불로 공장 4개 동이 불에 타고 심한 연기가 났지만 현재까지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오전 7시쯤에도 광주 광산구의 한 자동차 검사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은 건물 일부를 태운 뒤 1시간여 만에 꺼졌지만 건물 안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 1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차량에서 폭발이 일어난 뒤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제 신규 확진자 수가 5,500명이 넘었습니다. 광주에서는 2,890명이 추가로 감염이 됐고 전남 지역에서는 2,637명이 확진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된 가운데 앞으로 2주에서 3주 정도는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자발적으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실천해 줄 것을 강조했습니다. 광양시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4차 긴급 재난생활비를 지급합니다. 지급액은 시민 1명당 30만 원 정도로 지급이 되고 2002년 7월 1일 이후에 출생한 만 19세 이하 아동 청소년들에게는 70만 원씩 모두 광양사랑 상품권이나 온누리 상품권으로 지급이 됩니다. 전체 예산은 573억 원으로 광양시와 시의회는 이번 제311회 임시회에서 추경 예산을 의결해 추석 명절 전인 8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광주는 32도까지 오르는 등 찜통 더위였는데요. 오늘 광주의 최고 기온은 31도, 내일은 33도까지 오르는 등 무더위가 계속되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최고 체감 온도가 33도 안팎으로 매우 무덥겠습니다. 온열 질환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데요.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수분을 자주 섭취해 주시고요. 볕이 강한 시간엔 무리한 야외 활동은 가급적 자제하셔야겠습니다. 오늘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대체로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그만큼 자외선은 더 강한데요. 대부분 지역에서 자외선 지수 매우 높은 단계니까요. 자외선 차단제 꼼꼼하게 바르셔야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광주와 영광 한낮 기온 31도, 그 외 내륙 지역은 32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곡성 32도, 구례 32도, 순천 32도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무안 32도, 목포 30도, 완도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7도에서 31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비교적 잔잔하겠습니다. 토요일에는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당분간 밤에는 열대야가, 낮에는 폭염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에서 활동하며 상대 조직에 집단 보복 폭행을 한 혐의로 조직폭력배 A씨 등 12명을 구속하고 28명을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올해 1월 말쯤 광주 상무지구에서 집단 싸움을 벌이고 보복에 나서는 등 폭력 조직을 결성해 범죄 활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전담팀을 꾸리고 전국으로 흩어져 있던 조직 폭력배들을 검거했습니다. 광주시와 전남대학교 또 한국여성과학기술인 육성재단이 업무 협약을 맺고 이공계 여성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세 개 기관은 여성과학기술 인력을 육성하기 위한 각종 프로그램 발굴과 또 일자리 지원 사업 등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여수시가 2023 코리아 오픈 배드민턴 선수권 대회 개최지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대회는 내년 4월 중 진남 실내체육관 등 진남 경기장 일원에서 엿새간 진행이 되며 전 세계 30개국 500여 명의 선수들과 운영요원 300명 등 총 8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